이 부가지 신고서에 이 칸들에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를 전부 다 좀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가산세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가지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매출에 대해서부터 보면, 자, 매출은 첫 번째가 항상 과세, 10% 과세다, 0% 영세다, 이렇게 둘로 먼저 구분을 할 거고, 그럼 10% 과세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1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10% 과세인 것 중에 들어오는 게, 우리 과세 이용으로 치면은 11번 매출 과세를 쓰면 여기 1번 칸에 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뭐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우리가 그 옵션 건 적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지금 과세 10% 중이니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로 치면 17번 매출 과세하고 22번 현금 과세라는 이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해서 과세 거래일 때만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는 14건별일 때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 간이 영수증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될 건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 이야기할 때도 여기 4번 칸에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간주 공급도 직매장 만추를 제외하고는, 직매장 만추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간주 공급이라든지 증빙 발행할 수 없는데 과세 거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간주 임대료 이것도 증빙 발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4번 칸에다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영세율에서는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한 거니까 매출들이니까 지금 12번 매출 영세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뭐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뭐 이렇게 표현 나오면 뭐 여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영세율 중에서 우리가 직접 수출은 증빙이 없기 때문에 부가지 신고서에서 기타라 적혀 있는 건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 수출이 여기에 오게 될 거고, 그럼 예정신고 누락한 게 확정신고 때 반영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 7번 칸에 매출세액에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넣어서 같이 반영을 하는 건데, 이 7번에 대한 내용은 이 예정신고 누락분은 앞장에는 여기에 다 합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측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예정 누락분이라면 여기에 써서 여기 37번에 있는 합계 금액이 여기 7번 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예정 누락분이라 그러면 자 여기에 쓸 건데, 예정 누락분은 과세 영세에서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1번 매출 과세만 예정 누락한 것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쓰게 될 거고, 과세 기타에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14건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 34번 칸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예정 누락분에서는 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 쪽으로 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 계산서랑은 겸상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거고, 뭐 영세율은 12번하고 16번 예정 누락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이 합쳐져서 자 여기 7번 칸에 들어와서 확정신고의 매출세액과 과세 표준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죠. 자, 이건 사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손을 당하게 되면 매출세액을 못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세액은 110분의 10인 거고, 우리 대손세액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대손 당했으면 빼줘야 되는 거고, 대손을 금을 회수했으면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세액에 이번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매입으로 가보면
매입은 세금 계산서에 의한 것이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해준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종류 타입은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세율 10%든 0%는 불문하고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52번 매입명세, 54번 불공, 55번 수입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매출에서는 10%는 쓰면 그 10% 과세는 쓰면 자동으로 세액 나오고 0%는 안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10%든 0%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면 알아서 써야 돼요. 알아서 써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고정자산도 고정자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11번 칸에 이거 아니면 여기 둘 중 하나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보면 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얘는 우측에 여기 있는 건 우측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있는 내용의 합계 금액이 14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공제 안 되는 불공제도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근데 세금 계산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은표 수령금액 합계표 적혀 있지만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전부 다인데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은표 수령명세서 있죠. 그때 우리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영역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권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불공제 사유 전부 다 입력 안 하는 거였죠. 그럼 부가세 공제 안 해준다는 거니까 여기에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혀 있는데도 걔는 입력 안 하는 걸로 빼고 우리 공제되는 것만 쓰는 거예요. 불공제도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일반 전표에 가야 되는 것들이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57번 카드 과세나 아니면 61번 매입 현금 과세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일반 자산이다 아니면 고정 매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될 거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자, 우리 공제율도 직접 계산을 하게 하도록 예를 들면 104만 원에 샀는데 중소제조업이다. 그럼 104분에 살아서 4만 원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104만 원이다. 여기에 4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 여기에는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면 우리는 103분의 3 고철이라고 하면 103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3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자,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만약 매입 매출 전표였다면 뭐 60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 53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58번도 들어올 수 있고 62번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시험에서 대손세액 공제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작성하는 거에서는. 그래서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14번에는 지금 얘네들 가지고 들어올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번 아래 12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른쪽에 아주 넓게 칸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는 뭐 여기 똑같이 51번, 52번, 54번, 55번들이 여기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39번은 아래 번호도 없는 얘네들 있죠.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뺐던 57번, 61번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40번 값이 여기 12번 칸에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럼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에 54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54번이 있죠. 어차피 둘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54번은 세금계산서니까 불공제 사유라도 세금계산서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16번에서 50번에 54번 얘가 세금계산서니까 집어넣었다가 여기 16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17번이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15번에서 16번 뺀다고 되어 있죠. 그럼 15번 합계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이번 신고 기간에 불공제 거하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불공제하고 얘들 합쳐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건데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구분이 안 되고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들어가게 될 거고, 자, 다음 우리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 공제인데 시험 때 항상 얘 안 써도 돼, 누가 이의 신청하면 안 쓴 사람이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얘 둘이 합친 공급 대가를 여기에 쓰고 싶으면 시판이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참 자주 나올 건데 그냥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21번 칸에 쓰면 돼요. 여기에 납부세액이 있는데 예정 신고 때 환급 못 받는 거 있으면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 18번에 경감세액이 있는데 18번이 클릭이 안 돼요. 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다가 18번 클릭하고 싶으면 19번을 클릭하면 돼요. 19번 하면 오른쪽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10,000원 써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하라 이렇게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 써주게 될 거예요. 10,000원을 직접 이렇게. 아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예정 신고 때 누락하고 있으면 그래도 회초리 맞아야지, 아니면 전부 다 신고 안 할 거잖아. 그래서 회초리 성격으로 우리 가산세를 여기에 부과를 하면 더해지게 되어서 마지막 차가감 납부세액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그럼 우리 이제 가산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 부분을 클릭 26번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 가지고 기준을 잡고 보실 분들은 이 그림이 412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 곳 여기에 412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이 가산세 명세가, 자, 지금 얘는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과하는 가산세고, 자, 여기 아래 신고불성실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아래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인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 계산서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전부 다 너네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거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신고 납부 가산세고 위쪽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똑바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 안 한 거야.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는 게 아니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부과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잘 발행했으니까 과세관청에 세금계산서 날라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게 있었는데 얘를 신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매출은 어차피 그 부가세법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걔는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안 받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부과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는 똑바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상에서는 그래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적법하게 들어와서 세금 납부했으니까 얘는 별소리 안 할 건데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혼내야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혼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행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당연히 둘 다 때리겠지. 혼낼 건데 그런데 둘 중 한 개만 맞을 수도 있고 거꾸로 둘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니까 얘 둘이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되지 같이 부과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두 개는 따로 아래쪽은 소득세법 가도 가산세가 있고 법인세 가도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국세기본법 아래 있는 곳에 모두 다 신고 납부 똑바로 안 한 거 가산세 부과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산세에서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보는데, 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다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이제 부과하는 방식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곱하기 가산세율을 부과할 거예요. 1%다, 0.1%다. 그럼 기준이 이 공급 그냥 우리 표현으로 공급가액 가지고 가산세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는 사업자 등록 안 했다라고 시험 문제 나올 확률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지금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여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건 자, 우리가 법인 사업자죠. 그래서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예요. 발급에 대한 가산세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 이 중에서 발급. 그럼 첫 번째 있는 애가 지연 발급이고 두 번째가 지연 수치고 그 다음이 미발급이에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이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연이라는 건 여러분이 봐도 늦었다 그 이야기죠. 미발급이라는 건 발급 안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 발급이다, 미발급이다 이런 소리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준점은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공급을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했어요. 자, 공급을 2월 5일 날 했으면 자, 우리 세금 계산서는 작성 일자는 2월 28일자로 29일이나 28일자로 말일자로 하고 그리고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 거예요. 얘는 자, 여기까지 계속 볼게요.
그럼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건데, 그럼 우리는 지연 발급이라고 표현하는 건, 발급은 3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월 11일부터 언제까지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확정신고 기간까지예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연 발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럼 7월 26일부터 발행을 하면 얘네는 미발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얘는 자, 그럼 하나 더 아래쪽에서 볼게요. 자, 우리가 6월 25일 날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작성일자는 6월 30일자로 해서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적법하게 발급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7월 11일부터 지연 발급 늦었다라고 시작할 건데 얘도 일기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 일기 확정 신고 때까지는 가지고 와야지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신고 기간 지나면 미발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점은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7월 2일 날 공급했어요. 그러면 7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우리는 8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 거고, 그럼 8월 11일부터 우리는 다음 연도, 지금 우리 20년도니까 시험 보는 거는, 그럼 21년 1월 25일까지는 지연인 거예요. 그럼 21년 1월 26일부터가 미발급이 되는 거죠. 자, 기준점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기준점은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확정신고 기한까지 우리가 발급을 하면 일단 지연 발급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미발급이다라고 되는데, 자, 가산세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야 되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컴퓨터 자동으로 나와요. 자, 지연 발급은 그래 조금 늦게 했으니까 1%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고, 미발급은 아예 발급 안 한 거니까 2%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를 자, 우리가 판정해야 될 거는 지연 발급이 정상적으로 했냐, 지연 발급이냐, 미발급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지. 이 가산세율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알아야 되는 건 색깔 바꿔주겠다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 K랩 이걸로 시험 볼 거잖아요. 여기에 100만 원 쓰면 알아서 1% 나오고, 여기 100만 원 쓰면 알아서 2% 나오는데, 이거 외우고 있는 거는 뭐 이런 문제 나와도 이거 아는 사람 쳐보면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율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연인지 미발급인지 어느 칸에 공급가액을 써야 될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19년도 거 보시면 안 돼요. 18년도 것도 보시면 안 돼요. 날짜가 틀려요. 계속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이걸로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다음 것도 있는데 걔도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왜냐면 전자로 바꾸면서 제가 앞에 보신 것 같아 11일 없어졌어요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바뀌면서 넘어왔어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6개월마다 바뀌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립을 좀 잡았어요. 꼬여가지고 있던 거를.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얘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 사업자인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그러면 이때는 가산세
1%를 부과를 해요. 자, 과거에는 미발급 가산세로 2% 하다가 미발급 가산세 1%로 내려줬다가 그 다음에 미발급 가산세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가산세 1%라고 바꿔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 16년도쯤에는 여기 100만원 종이세금계산 발행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2%라서 17년도에서는 미발급 가산세 1%니까 여기에 100만원 쓰고 여기에 만원을 써야 됐어요.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 진짜 있는 거랑 종이 발행한 거랑 섞여서 내가지고 세무일급은 사람들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얘 100만원 쓰면 2만원 나오는 거 만원 바꿔줘야 되잖아. 그냥 100만원 쓰면은 여기 2만원 나오는데 그럼 만원으로 바꿔줘야 됐는데 이거 미발급 가산세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1%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서 만원 써도 정답이고 여기에 그냥 100만원 써서 만원 나와도 정답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세무사의 시험 답은 계속 여기 놓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1%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산세 1%다라고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답안지에는 계속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제 같아도 여기 넣는 게 편해.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거랑 섞여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넣는 게 편하겠지만 비어 있으면 여기만 넣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넣었던 간에 상관없어요. 둘 다 정답이에요. 얘는 이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편해요. 만원 나오는데 여기다 쓰면 내가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거 1%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간주 공급에서 우리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이 직매장 반출인 거 아시죠? 이때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하면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면서 과세거래로 보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기 때문에 4번 칸에 보낼 거예요. 직매장 반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다라고 하면 과세거래로 볼 거야. 4번에 너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네. 여기서 가산세 2%로 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기억하게 돼. 그러니까 보자라고 전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었죠. 이제 꼭 발행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이에 보면 지연수치라고 있죠. 자, 이 지연수치라는 것, 자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람이 뭐 당연히 혼을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물건 팔아서 여러분이 저한테 부가가치세 줬는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성수씨 저한테 1억 1천만 원 주고 부가세 포함해서 1천만 원 공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따져야지. 자, 그것 때문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죠. 매입자가 원래 매출자가 발행해 줘야 되는데 매입자가 그 거래 사실을 과세관청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역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받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늦게 가지고 오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한참이라는 것도 과세기간 안에 가져오면 해주는데 너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챙기고 있다? 이제서야 그래. 그래서 너 가산세 0.5%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제는 해주는데
가산세 부과시키겠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너도 신경 쓰라는 건데 얘는 옆에다 기간을 쓸게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왜냐면 발급기한이 10일이잖아. 그러면 너도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려고 방법에서 안 해주면 네가 발행해 그 이야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너 가산세 부과하겠다. 이해가시죠? 그냥 20일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법이 양쪽으로 다 챙기도록 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원래 이 가산세들은 얘도 1% 했다가 그랬다가 내려준 거예요. 원래 처음 할 때는 자리 잡기 위해서 세게 가죠. 얘도 지금 뭐 미발급인데 허위 발급하게 되면 미발급 넣어서 3%로 최고세율도 생겼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얘가 지금 이 기간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뭐 나머지는 빨간색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야기한 데가 지금 여기에요.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 거. 근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을 계산서에 대해서는 뭐 저런 가산세가 없는 거잖아요. 챙기든가 말든가. 아니죠. 신고하던 거는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가산세 다 받아요. 공제 받다면 안 받든 불공제는 상관없어요. 늦게 받으면 늦게 하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예. 공제를 안 받아. 왜 불공제 사유도 다 똑같은데. 종이 계산서. 종이 계산서도 뭐다 똑같죠. 그래서 그 날짜 맞춰가지고 적자 해야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전자세금 발급 명세. 이번에 이 칸을 보는 거예요. 이 두 칸. 전자세금 발급 명세가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하고 관련된 가산세예요. 전송 가산세예요.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예요. 우리는 발급하고 전송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죄송해요. 먼저 그 전에 예, 항목이 있죠. 자, 항목이 지연 전송이 있고 그리고 미전송이 있죠. 그죠? 지연 전송, 미전송. 그럼 얘도 말 그대로 지연 전송은 늦게 전송했다는 거고 미전송은 전송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미전송이냐? 일단 가산세는 얘도 왜 필요 없어요. 0.3%, 얘는 0.5%. 참 낮죠? 많이 낮춰준 거예요. 원래 1, 0.5였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또 이거에 대한 기간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자, 예를 들어 3월 2일 날 발급을 했어요. 발급. 그러면 전송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발급을 3월 2일 날 하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 맞아요. 다음 날까지예요. 전송 기한은 무조건 다음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며칠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늦어도 3월 3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책 보면 제가 줄 거두라 그래서 줄도 꺼뒀어요. 본인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연 전송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이 지연 전송은 당연히
3월 4일부터 자, 이것 때문에 옛날 거 보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11일이라는 게 옛날에 11일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얘는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때까지 가지고 오면 된대요.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이날까지 하면 지연 전송이고 그럼 7월 26일부터가 이제 위전송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쉬워졌죠, 기준이. 쉬워진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날짜가 달랐어요. 11일이고 어떤 건 11일, 어떤 건 25일 뭐예요? 막 그랬었는데 과세관청도 보니까 좀 불편하기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신고할 때까지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정리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다가 바뀌니까 뭐 복잡하다 말하는데 처음 보면 얘가 깔끔한 그냥 25일까지야. 확정 신고 때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럼 세무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전송은 언제 발급? 10일까지니까 아무 때나 발행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6월 30일 날 했으면 전송 기한은 7월 1일. 그죠? 그럼 지연 전송은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옛날에는 이 다음 날이 발급기한 다음 날이라고 해서 11일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전에 세무계산서학계표에 11일 적혀 있는 게 그 시절에 만들어진 시행규칙에 있는 그 글자를 안 지워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미가 없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11일이라는 숫자는 그때는 이제 이날 다음 날이니까 11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1일이라는 숫자는 쓴 데가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얘도 지금 제가 색깔 칠 안 했죠. 칠 안 한 데는 옆에도 왜 칠 안 했는지 아시겠죠? 100만 원 하면 3,000원, 100만 원 하면 5,000원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 옆에 세율 적어 놓은 건 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산세율 적어 놓은 거는.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자, 원래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때에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초반에 이제 의무화되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 승인도 안 하고 그런 기능도 잘 안 쓰고 모르고 할 때였으니까 발행하면 정말 상대방이 이메일로 보고 그걸 승인 눌러주고 그럼 그걸 국세청에 전송해 줘야 되는데 승인 눌러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송을 엄청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거래처도 미전송 가산세 때는 그때 1%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종무세무서관장이 이거 전했죠. 당사한테. 이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간 거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봉소실에 넣으면 되냐 그렇게만 질했더니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우선이다 그래서 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그때 당시 50% 감면이었거든. 그래서 50% 감면해가지고 집어넣고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주위에서도 이제 너도 나도 이야기하면서 몰랐다. 우리도 이걸로 바꾸겠다면서 경경청구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이 처음에 한두 개 해주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얘네 잘못해서.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때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여기서 받으래요. 여기 들어오지 말래.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 종이 때는 합계표가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가산세가. 근데 지금은 전자가 되면서 합계표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받으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라고 들어오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쓸데없이 봐봐야 안 나올 확률이 99.99%인 거에 관심 가서 볼 거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네들을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이제 신고불성시, 납부지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요.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 납부 가산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얘는 여기서 순서를, 자, 우리 가산세는 얘는 누락한 납부 세액에 곱하기 가산세율을 부과할 거예요. 그런데 혹은 누락한 납부 세액이 아니라 초과 환급 세액도 있죠.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는 거나 내야 되는데 안 낸 거나 둘이 똑같은 거죠. 성현 씨 이제 말 이해 갔어요? 네. 그죠?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아도 가지고 와 할 거고, 내야 되는데 안 내도 가지고 와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얘는 세액이죠. 방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액인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공급가액이었어요.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먼저 자, 첫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볼게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먼저 첫 번째 나누는 게 무신고 그리고 우리는 과소 초과 환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부가가치 신고를 하는데, 자, 무신고라는 건 뭐냐면 얘는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한후 신고라고. 기한후 신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25일까지 통째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다 하고, 그럼 통째로 안 했다가 신고 기한 이후에 한다고 해서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는 뭐냐면 몇 개 빠뜨린 거예요. 그죠? 수정신고라든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 빠뜨린 거. 위에 거는 통째로 안 한 거. 통째로 안 한 건 사건이 크죠. 요즘은 전자신고이기 때문에 통째로 안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통째로 오류나가지고 안 넘어갔는데 확인 안 하고 가가지고 통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다니는 회사 때 제가 마포구청 이 관할세무서였는데 제 밑에 첫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이 부가가치 신고를 이제 자기가 이제 먼저 한다고 아침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왔다가 서류 가지고 가서 밥 먹고 하면 딱 시간 맞아서 들어가는 그런 식 타임이었어요. 종이로 페이퍼로 하니까. 밑에 직원이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자기가 하겠대. 더 좋았죠. 근데 애가 이제 다 끝나고 오후쯤 돼가지고 한 3시쯤 넘어서 왔길래 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뭔가 한 개 빠뜨리고 간 거예요. 부속 서류를. 그때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우리 회사 처음으로 통째로 무신고된 거예요. 근데 더 슬펐던 건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한 몇 달을 생각날 때마다 씹히다가 애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쪼잔했죠. 수업료 그렇게 크게 내면은 다시는 실수 안 할 텐데, 그죠? 그런 게 무신고예요. 근데 이 무신고는 그렇게 담당자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가산세가 적은 데도 있지만 어마하게 큰 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때 560만 원 나왔어요. 막 이러면 예. 그러면 보통 잘리고 뱉어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다니면 되고 사장님이 처리하는 거지. 세무 담당자가 책임질 거면 내가 알아서 전부 다 컨트롤하고 내 월급 5, 600 줬어야지 그럴 거면 그때 당시에. 아니 그거 가지고는 그 직원이 물리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물려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물론 세무사가 물려야지. 어떤 직원이 물리고 있어. 근데 사무실에서는 그 직원 그건 지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회사 돈 가지고 해야죠. 회사 돈 쓰고 욕 들어먹는 게 마음에 낫죠. 그거 못하면 에이, 저도 뭐 짜장을 사고 안 쳤겠어요. 그죠? 아, 시원하게 욕 들어먹고 사장님한테 큰 소리 쳤어요. 내 돈 월급을 까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재수 없다 꺼져라 그러더라고요. 멋진데요? 알면 알수록 멋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신고는 근데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자, 얘는 일반 그냥 우리가 실수로 빠뜨렸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 조세 포탈하려고 악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일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20%고 부당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자, 지금 위에보다 공이 하나 더 붙었지만 얘는 색이잖아. 심지어는 노랗한 색이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법보다 가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과소 초과 환급도 똑같이 너무 헷갈리려나? 똑같이 일반 얘는 10% 하지만 악의적으로 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칸이 왜 이랬지? 자,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부당하면 그냥 40%예요. 자, 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띄워놓을게요. 자, 그럼 일단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거. 이 가산세 나온다면 얘는 기억하세요. 10%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게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곳에서 좀 교재 470페이지로 오시면 470페이지 예, 470페이지 자 여기로 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감면 깎아줄 건데 그런데 자 외워야 될 거 일단 두 개는 꼭 외워야 돼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이에요. 그리고 1개월 넘어가고 3개월 이내 하면은 이내 신고하면 75% 감면이에요.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쓰지? 자,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옛날 것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는 심지어는 2020년 2월달 첫 번째 시험 것까지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6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어서 50%였는데 2020년부터 개정된 감면이에요. 좀 최대한 빨리 가지고 와 늦었다 하더라도 그거예요. 많이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10%인데 90% 감면하면 10%에 10%만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10% 10%만 부과하겠다는 표. 100만 원에서 10% 하면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에 90% 감면 빼주겠다는 건 9만 원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원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1개월 이내 가지고 오면 1% 가산세 효과가 나올 거고 이때 가지고 오면 2.5% 가산세밖에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75% 감면이니까. 근데 왜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냐면 수정 신고하면 1개월 이내 할 거고 수정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해요. 문제 나오는 것도.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보험 확정 신고하면 3개월이거든. 예정 때 거 4월 25일까지 할 거 7월 25일까지. 10월 25일 할 거 1월 25일이면 3개월이잖아. 그럼 예정 신고 누락보험 확정 신고하면 무조건 이거고.
수정 신고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만 이걸 확률이 90%고 3개월 넘게 가지고 가산세가 나온 적은 다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이 두 개는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 특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쓰면 꼭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 보시면 제가 여기 71번 있죠. 여기에 100만 원 써도 안 나와요. 내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율 10%까지 같이 쓴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다 보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 직전까지는 잘 알았는데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친절하기 위해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어요. 자, 이건 항상 열어놓으면 클릭할 때 가려져가 불편한데 필요할 때만 누르면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 내용 보시면 자 여기에 가산세가 위에 부정행위는 뭐 40%인데 부정행위를 빼고는 일반 과소 초과환급은 가산세 납부세액의 10%다라고 적혀 있죠. 부당만 40% 위에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신고 기간이 1개월 이내면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이게 감면이죠.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래도 이것도 한번 읽어봤어야 어디 글 적혀 있는 거 보고 딱 10%였구나. 그죠? 이거 딴 거 누를 때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쓸 때는 가려놓고 필요할 때만 누르면 되니까 시험 때 그 애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야 눌러봐봐 되는지 이야기 좀 해줘 그랬더니 나오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시험 때는 나오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쓰세요. 그죠? 그럼 예? 자 이건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얘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지금 제가 왜 혹시나 모를까 말하면 세무이급에 무신고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정신고가 세무이급으로 내려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 감면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감면이 나중에 법인세 가면 국세기본법상이니까 법인세도 똑같은 감면이에요. 국세기본법에서 감면율을 이렇게 조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세법도 다 똑같은 거예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법들은 전부 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 받으니까 우리 부담할 일 없죠. 그럼 제가 왜 이 네 개 중에서 얘만 빨간색이냐면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가산세가 어렵대. 그래놓고서 나중에 다 보면 전부 다 여기하고 여기만 쓰고 있어요. 두 군데. 여기 올라갈 일이 없는데 왜 계속 여기 올라가고 막 부당히 집어넣고 계속 여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작업 기출문제 볼 때 제가 71번, 73번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그 위치만 집어넣어요. 다른 위치에 괜히 가가지고 혼자서 이상한 행동을 해. 지금 우리 시험은 무신고가 아닌데 여기 갈 일 없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놓고 적혀 있어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럼 여기 하라고 대놓고 적혀 있는데 부당 가소신고 아니다라고 가정한다 적혀 있고 혹은 아니 대놓고 일반 가소신고에 해당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럼 여기로 그냥 대놓고 정해놓고 찍어주는데도 여기로 가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게 우리 수정신고 몇 개 빠져가지고 다시 신고하는 거 채워놓고 그렇죠. 지금 배터리잖아요. 세무사무실에 쓰신 분들도 사무실에서 늦게 그 거래처에서 늦게 주면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저 지금 8번까지 간 사람 봤어요. 그냥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지 원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수정신고는 1차, 2차는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정신고도 이기지만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는 것도 원래 수정신고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건 이거 75% 가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얘는 그냥 10% 곱할 거고 얘는 25% 곱할 거예요. 왜 제가 10% 곱하고 25% 곱하죠? 얘가 빼는 거니까 부과는 10%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면이 90이니까. 그럼 10%는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는 75% 감면이니까 25%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10%한 거에 0.1 얘는 0.25를 곱할 거예요. 25% 10%를 부과하면 가산세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이렇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 저기 그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도 수정 신고에 들어가요. 수정신고의 한 종류다라고 말한 거죠. 수정 신고에
근데 수령 신고는 아닌데 정기 신고인데 그것도 누락한 거를 빠뜨린 거 넣는 거니까 수령 신고의 하나로 초과 신고, 과소 신고다라고 볼 거예요. 신고 왜냐면 하지만 예정 신고의 수정인 거지. 가산세 지명이 들어올 거라고.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 누락분 얘네들 가지고 전부 다 가산세 계산할 거예요. 다 여기에 들어와서 예정 신고 누락한 것도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가산세를 갖다 부과 안 하면 누가 예정 신고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그죠? 좀 분개 한 10개에서 20개로 1년치 압축 기장도 하는 사람인데 절대 신고 안 하지. 가산세 부과 안 하면. 그래서 얘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 부과가 되지 않는 신고 불성 시 가산세가 있어요. 왜 신고 안 했는데도 걸리지 않는 애가 있냐면 여기가 3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색이 안 나오는 과세 거래가 있어요. 그게 영세율이죠. 그죠? 영세율은 색이 없으니까 여기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영세율 하는 사람들 또 전부 다 신고 안 하겠네? 그대로 둘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영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영세율은 그럼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얘는 공급 가액의 0.5%예요. 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신고 불성실이고 얘도 신고 불성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감면은 상동 위에 감면 받는 거랑 똑같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90% 감면했으면 얘도 90% 감면, 여기서 75% 감면했으면 얘도 75% 감면. 같은 신고 불성실인데 색이 없어서 과세 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거예요. 무신고였다면 얘 16 수출이랑 12 매출 영세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얘 기억할 필요 없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여기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보이죠? 같은 신고 불성실이에요. 그럼 여기에 제가 100만 원이라고 쓰면 여기에 5천 원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서 감면 받았으면 여기도 이 금액의 감면율만 정해서 수정해 써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정 누락했던 거 확정 때 했다 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고 그리고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 그리고 75% 감면하면 25%니까 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5천 원에도 75% 감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쓰는 게 5천 원에 제가 부과한다는 게 25%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75% 뺄 거니까. 그러면 1250원으로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얘가 감면 받았으니까 얘도 감면 받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방금 색이 원래 10만 원 나오는 거였잖아. 그래서 2만 5천 원 됐으니까 얘도 5천 원 하면 1250원이다. 감면은 똑같이 갈 거다는 이야기예요. 감면은 위에서 받는 거라. 그냥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자, 얘는 항상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같은 건데 얘는 색이 없어서 과세 표준 공급 가액으로 가산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자, 그럼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자,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적혀 있던 건데 얘는 지연이라고 한 건 그냥 이제 사실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 성격.
납부 지연은. 자, 우리 법정 1일 이자가 얼마죠? 이자는 만분의 2.5죠. 만분의 2.5죠. 그래서 납부 지연 얘는 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누락한 납부세액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를 계산할 거예요. 왜냐면 하루 이자를 했잖아. 만분의 2.5가 한 약 10% 돼요. 옛날에 만분의 3이었는데 11% 정도 이율이 되어서 국가가 고리채 나옵자라고 사람들이 망분하니까 내린다는 게 만분의 2.5예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선으로 떨어졌어요. 연 이율이. 자,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어. 이제 이 시험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자, 지금 똑같이 얘가 100만 원이었고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요. 그럼 납부 지연에 제가 100만 원이라고 써요. 그런 순간 파워창이 뜨죠. 그럼 일기 예정 거면은 원래 납부해야 될 게 2020년 4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 7월 25일이라 쓰면 91일이네 라고 해서 컴퓨터가 확인하면 계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금액 쓰면 창이 뜰 거예요. 원래 실무 버전에는 이 창이 원래 뜨는 거였는데 시험 봐라고 얘를 안 뜨게 죽여놨었는데 근데 AT 시험이 나오면서 도전 프로그램에는 그냥 열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K11 그런 것도 없고 안 좋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말도 없이 열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얘는 어려운 건 아닌 걸로 그냥 아예 전략을 해버렸는데 중요한 건 자 기억하세요. 다 누락한 납부세액 얘도 누락한 납부세액 가지고 가산세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제가 쓴 게 100만 원 누락했다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같은 거예요. 항상 71번과 73번의 숫자는 항상 같은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의 10%, 누락한 납부세액의 이자. 영세율은 여기 안 들어오겠죠. 그럼 영세율은 원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원래 세금 낼 건 없거든. 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산세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71페이지로 와서 교재 471페이지로 가서 자, 이 페이지만 자와 같이 입력해보고 오늘 끝내고 내일은 부가세 신고서 부속 서류하고 뒤에 문제 많겠죠? 왜냐면 웬만한 회차는 다 있으니까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다 풀 거예요. 그럼 내일은 그럼 문제만 푸니까 그 풀면서 익히면 좀 풀다 보면 익혀져요. 위치도 눈에 들어오고. 자, 그럼 자, 문제부터 자, 볼게요. 자, 1번에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 일수 91일. 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91일은 지금은 자, 그럼 이번에 아래쪽 내용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문제에서 누락분을 말하는 건지 정기신고분인 건지 말 잘 봐야 돼요. 그럼 얘는 통째로 누락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4월부터 6월로 해서 들어와서 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 여기에만 쓸 거거든. 예정 누락분이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것만 가지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A 거래처에 매월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작성 연원일은 3월 31일.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죠. 판매하고 그러면 700만 원에 70만 원이니까 여기 33번에 70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자, 얘를 보면 자, 7월 30일 날 팔고 작성 일자가 3월 31일이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그죠? 작성 일자를 말이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이죠. 그럼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4월 11일 날 발급을 했죠. 그죠? 그럼 늦게 했네? 늦게 했다. 그죠? 그러면 지연 발급이죠. 7월 25일 이내 했잖아.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가산세를 이중 부과는 안 해요. 이중 부과를. 자, 그럼 우리는 발급 안 했으면 전송도 안 했을 건 당연할 거잖아.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 안 하면 둘 중 하나인데 그럼 당연히 어디 거 부과시킬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큰 이에 부과하겠지. 그래서 발급에서 걸렸으면 전송을 안 봐도 돼요. 발급 잘했을 때만 전송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발급에서 걸렸잖아. 지연 발급. 그죠? 그럼 전송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날 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4월 10일까지는 안 했고 7월 25일 이내는 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이죠. 그러면 자, 가산세로 가서 그냥 바로 쓸게요. 우리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700만 원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2번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작성 연월이 3월 31일. 자, 그럼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600만 원을. 그러면 자, 다시 7번에서 33번 과세의 세금 계산서에 600만 원을 더하면 1,300만 원이 되죠. 1,300만 원.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자, 3월 25일 날 매각하고 작성일자 3월 31일, 4월 10일까지 발급 잘했다. 그죠? 그럼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다음 날 11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4월 12일이니까 늦게 했네. 7월 25일까지는 했지만 그러면 지연 전송이 걸렸죠. 이번에 4월 10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번에는 가산세에 지연 전송에 60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지연 전송에 60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제품 한 박스를 매출 초에 선물로 증정했다. 얘는 뭐죠? 접대비인데 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제품인데 제품은 매입세 공제받은 걸 거래처에 줬대. 사업상 증여에 걸린 거죠. 간주공급. 그죠? 간주공급은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시가로 팔았는데 증빙 없는 거니까 과세에 기타겠네. 그럼 180만 원을 자, 얘는 지금 예정 누락분이에요. 그럼 매출 7번에서 과세에 기타 34번에 가서
180만 원이다. 여기에 써줘야 되겠죠.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 쓰고 있는 거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자, 다음 4번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 직수출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영세율의 기타 500만 원. 자, 영세율 거래 나오면 가산세 해야 되는 거에서 영세율 나오면 직수출 체크해 두세요. 체크만 해 두세요. 자, 그리고 영세율 기타에 500만 원. 자, 다음 원재료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그럼 매입이고 예정 때 누락한 것도 우리는 과세 기간 안에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정 누락분 매입에서 400에 40만 원이다라고. 자, 이번에 12번에 38번에 400만 원에 여기는 40만 원도 내가 써줘야 돼요. 여기 영세율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다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날짜를 알려주면 일단 날짜가 뭐 문제 있나고 들여다봐야 돼.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주거든 시험에. 그럼 봤더니 3월 30일 거예요. 3월 30일 날 거면 우리는 얘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발급해야 되는 날이랑 똑같아. 발급 언제까지죠? 10일이면 그럼 우리는 1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11일 날 받았죠. 그래서 지연 수치에 걸린 거죠. 받는 사람도 챙겨라는 거야.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얘는 자, 다시 가산세 26번 클릭해서 여기 지연 수치에 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금계산서 빨리 발행해달라 말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둘 다 문제 생기면 싸움 나겠죠. 내가 그 달라 그랬지. 그러면서 400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4,000 되는 순간 서로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예정 신고 거 가지고 이제 썼는데, 자 1번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볼게요. 아래 건 좀 다른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 끝났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여기가 예정 누락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출에서 누락한 매출세액은 이 금액이겠죠. 합계. 누락한 거의 매출세. 또 누락한 거의 매입세액은 이 금액이겠죠. 그죠? 그럼 불공제만 없다면 이건 거예요. 불공제도 또 여기 들어와 있을 거니까. 근데 불공제 없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148만 원하고 40만 원이 매입세액이네요.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 되죠? 108만 원. 그렇죠. 108만 원이죠. 그럼 108만 원을 왜 계산하냐면 이거 계산한 거예요. 예. 가산세 이제 계산하려고. 108만 원 항상 여기에서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누락한 납부세. 그럼 108만 원 계산했죠? 그럼 108만 원 가지고 어디 쓰냐면 자, 26번 클릭해서 71번에 108만 원. 71번에 108만 원. 26번 클릭해서 71번에 108만 원. 자. 하셨죠? 자, 그럼 자,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자, 108만 원이에요. 자, 여기 가산세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0%니까 자, 0.1이라고 곱해 줄게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면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하면 되겠죠?
곱하기 자, 그럼 27,000원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27,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여기 73 여기도 108만 원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이 똑같다 그랬죠. 둘 다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저는 앞에 그 해서 그런데 자, 2020년 4월 25일부터 지금 일기 왜냐면 예정 때 신고해야 될 게 4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납부하는 거는 7월 25일이다라고 하면 91일 계산되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알아서 나오죠. 됐나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자, 이 칸이 들어왔죠?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코 여기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다. 여기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많이 놓쳐요. 진짜 많이 놓쳐요. 영세율 누락한 거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도 체크해 두세요. 까먹어 우리. 직수출. 그래서 제가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500만 원 있죠? 그럼 이 500만 원을 여기에다가 500만 원 쓰면 여기 2만 5천 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몇 퍼센트 감면했었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2만 5천 원인데 25% 부과할 거면 25% 부과로. 그러면 얘는 6,250원이 되죠. 위에 감면했었으면 똑같이 감면하는 거예요. 자, 이 국세기본법상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만큼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문제예요. 이 칸이야. 딴 칸 갈 일 없어요. 엉뚱한 칸 가는 순간 나는 무언가에 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영세율은 진짜 많이 놓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왜냐면 문제 풀다가 체크해 놔도 놓치니까 그래서 제가 영세율 보이면 체크합시다라고 하는 게 나중 되면 아실 거 했던 게 이거예요. 나도 딴 거 풀면서 나도 머리 까먹어. 그래서 해놓고 나서 엔터 치는 습관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치면 여기 결코 우연 아니다. 영세율이 자리네 하고 보라는 거예요. 영세율.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는데 자, 아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해놓고 끝냅시다 오늘. 자, 아래 확정 신고 기간에 있는 건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거래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거래인데 확정 신고 시 세금계산서학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정상적으로 반영됐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정상 반영됐다는 건 이제 그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좀 더 반영하면서 위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걸 여기서 실수하고 12일로 잘못했는데 교재를 26일로 바꿔주세요. 7월 12일을 7월 26일로. 이 저자의 의도는 26일인데 옛날 11일 기준일 때를 생각해서 잘못 넣어뒀기 때문에. 자, 문제 보시면 제 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5월 2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분 공급가액 300인데 자, 여기 세 개 세금계산서학계표는 다 들어갔으니까 넣을 거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이에요. 그럼 5월 20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죠? 5월 21일까지죠. 다음 날까지. 발급한 날 다음 날. 그럼 5월 22일부터 지연인데 언제까지죠? 지연 발급이 지연 전송이 그렇죠. 뭐 발급이든 전송이 다 25일까지잖아요. 그럼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인데 얘는 26일이라고 제가 바꾸면 안 했죠? 그럼 미전송이 됐죠. 그럼 미전송 가산세 30만 원을 자, 이 가산세에서 미전송에 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26일이면 근데 만약에 12일이면 지연 전송에다 쓰는 거예요. 12일이면 지연 전송이고 26일로 제가 바꿨으니까 미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6월 10일 매출분인데 7월 26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럼 전송은 신경 쓰지 말고 자, 6월 10일 날 공급했어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발급 기한은
그렇죠. 7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7월 10일인데 이때 안 했으면 7월 11일부터 언제까지 지연이죠? 25일. 그렇죠. 7월 25일까지 지연. 근데 얘는 7월 26일 날 했다 했으니까 미발급이죠. 그럼 미발급 가산세 500만 원. 지금 이 저자가 원한 건 이 빈칸을 다 채우는 거였는데 여기 쓰는 거 다 채우는 거였는데 옛날 10일 써서 제가 26일 하면 저자의 의도대로 빈칸을 다 채운다고 제가 이거 보면 답지에도 7월 26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지라는 건 무슨 답지? 여기 뒤에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아니, 문제가 잘못된 건지. 문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 칸을 원하는 건데 지금 이 칸에 쓰고 싶은데 답안지 보면 이 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 30이 아니라 300이었구나. 저희 30 잘못 썼네. 그죠? 책이 왜 이렇게 많이 잘못됐어요? 음, 보다 보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서 그래서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것만 봐요. 읽어보다 보면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늘 기억이 아마 안 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내일 22시간 뒤에 만나거든. 22시간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 있다 만난다. 그죠? 그래서 내일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네들 빠르게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시험에서 옛날에는 그냥 가산세 문제가 무조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잘 안 나오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와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니까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얘 총 7점이죠. 가산세 얘 버려봐야 한 2점 많아야 3점, 2점, 3점밖에 안 빠져요. 다 버리면 점수가 나오나요? 아니 그냥 보이는 글자 이것만 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알겠는 것만 채워 넣어도 부분 채점이 있기 때문에 입력해야 될 게 7개 넘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한 개는 1점이라고 정도 생각하고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부속 서류 문제나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문제는 입력해야 될 게 몇십 개인데 꼴랑 15점 주는데 7점 주는데 그러면 한 개당 0점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얀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보면 내가 알고 내가 손으로 쓰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